안녕하세요. 아이앤코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입니다. 사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비중격 연골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 안에 공간 자체가 휘어 있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코를 미용적으로 딱 세운다 하더라도 좀 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교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지점은 특히나 이제 코 비밸브라고 해서 코 위쪽에 이렇게 보면 숨을 쉴 때 이렇게 좁아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많이 줄어드는 분들,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본인이 숨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코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숨이 잘 쉬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밸브가 협착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비밸브가 협착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넓혀주면서 숨 쉬는 기능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수술이 기능코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코 성형 수술하고 미용코 성형 수술을 사실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능적으로 숨을 조금 더 잘 쉬어지게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사실 꼭 수술을 다 해야 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숨을 이렇게 잘 못 쉬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코가 저는 많이 휘어 있는데 숨쉬기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물어보면 저는 뭐 이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이라는 건 자신이 숨 쉴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가, 이런 것이 비중격 망곡증의 교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코 성형수술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비밸브 협착이 있는지,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지, 합의각계가 이제 부어 있는지, 이런 이제 세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밸브 협착이 있는지 제일 정확하게 알려면 CT라든지 코 안에 있는 내시경으로 직접 이제 눈으로 보는 방법이 이제 제일 정확한 방법일 거고요. 합의각계가 보통 부어 있는 경우에 알러지 때문인지, 안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걸 또 파악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간단히 피를 좀 뽑아가지고 알러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통 종합을 해서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다음에 알러지의 문제인지 파악해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러지라는 건 결국 우리가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완치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관리하는가의 문제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다만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분들 중에 합의각계가 되게 많이 부어 있는 분들은 숨쉬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수술로서 많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막 콧물이 난다거나, 사실 이런 반응 자체는 외부 물질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개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합의각계를 줄일 때 안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심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콧물이 좀 더 많이 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저희가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기능코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기능코 수술을 하고 나서 숨쉬기가 좀 더 불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내시경이나 또는 CT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공간이 넓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점막이라는 건 결국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가습해주고 이물질을 걸러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숨 쉴 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사실 빈코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할 때 너무 코가 막혀 있어서 점막을 많이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기능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 있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뭔가 코가 막히는 이유가 하나의 원인이라고는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피만 뽑아가지고 어느 거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있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CT나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어느 게 더 코막힘 원인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비중격 망곡증이나 합의각계 소작술이나 합의각계 절제술을 하게 되면 코 안쪽에 이제 피가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좁혀가지고 피가 스스로 안에서 멎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코 안에 이제 솜을 막아 놓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실제로 이제 메로셀이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넣어 놓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숨을 못 쉬다 보니까 밤에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요거를 갖다가 안 끼워 놓는 경우와 끼워 놓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끼워 놓는 경우가 훨씬 이제 이런 출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도 이제 치료하기도 편하고 본인도 이제 좀 덜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 안에 솜을 막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치료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코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중격 망곡증, 합의각계 비후 내비 밸브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밸브가 협착이 있는 경우에 합의각계 절술술만 같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중격 망곡증하고 비밸브 협착이 동반되었다 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수술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기능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엔코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